konnichiwa.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안녕하세요. 일본어 무자막 시청으로 4주째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다이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무자막 시청으로 일본어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행한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진행해서 느낀 점들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일본 애니로 일본 무자막 시청으로 일본어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푸른 상자라는 일본 애니를 다 시청을 완료했고요. 방법은 에피소드 2편을 보고 반복해서 한 번 더 보고, 또 그 다음 에피소드 2편을 보고 반복해서 보고 당연히 무자막으로 진행을 하였고, 전체적으로 25편 에피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에피를 다 보고 나서 이제 제가 느낀 점은, 전체적으로 이제 일본어에 대해서 익숙해지기도 하고 무자막 시청으로 일본어 듣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익숙해지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그 애니의 전체적인 줄거리라든지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알 수는 있었는데, 이제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라든지 인물들이 말하는 뭐 독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끔 제가 아는 단어들이 들렸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대화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거에 학습에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의심을 하던 중에, 이제 언어 학습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게 돼서 유튜브를 통해서 스티브 크라센님의 이제 언어 학습법에 대한 동영상도 계속 찾아보면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스티브 크라센 교수님의 언어 습득 방법에 대해서 뭐 당연히 유튜버들이 이제 소개하는 영상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무자막 시청을 하는 그 근간이 결국 스티븐 크라센 교수님의 언어 습득 방법에서 내려온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댓글에다가 그 영상들의 주소들은 달아 놓을 건데, 일단 간단하게 스티븐 크라센님 교수님의 언어 습득 이론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해한 바로대로. 스티븐 크라센 교수님은 일단 언어는 습득을 하는 것이지 학습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언어를 배울 언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습득을 해야 된다라는 언어 학습법에 대해서 30년 전부터 주장을 해 오신 거죠. 그래서 뭐 습득이라고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으로 언어를 습득하는 이런 방법을 말을 하는 거고요. 학습 뭐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이렇게 한국어를 배운 거, 그런 어린아이들이 그 언어를 배우는 거, 이게 습득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이고요. 학습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공부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문법 규칙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것, 이런 거를 뭐 당연히 러닝이라고 하고, 스티븐 크라센 교수님은 제2 외국어는 러닝이 학습이 아니라 습득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그런 습득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comprehensible input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얻는 것이 가장 좋다. 뭐 여러 가지 그 comprehensible input을 위해서 하는 방법을 계속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comprehensible input이라는 그 개념은 정확하게는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무슨 말인지 짐작 가능한 상태를, 그렇게 언어를 제2외국어를 이해를 할 때 가장 이제 그 언어 습득에 있어서 효율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개념이 I 플러스 1.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본어 레벨이 0. 그러면은 레벨 1인 일본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일본어 습득에서 효율적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저 경우에는 지금 일본어의 수준은 레벨이 0인데
뭐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보게 되면 레벨 10, 뭐 레벨 한 20까지라고 하면 10, 15 이 수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뭐 전체적인 줄거리는 나는 이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내 나름의 뭐 그 합리화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일본어 학습에 있어서는 조금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생각한 게 조금 쉬운 애니, 그러니까 뭐 유아용이라든지 뭐 초등학생용 애니를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찾아봤죠.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넷플릭스에 있는 애니는 더빙이 된 게 너무 많고 짱구 같은 거라든지 포켓몬 더빙이 많이 돼서 이게 그 일본어를 이렇게 원음으로 들을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고 하나 찾은 게 블레이드 X라고 해서 이제 애들이 이렇게 해서 팽이로 뭐 이렇게 대결을 하는 뭐 그런 만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쓱 봤는데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이게 그 일본어는 뭐 알겠는데 그 흥미가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또 크라센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그 자기의 흥미가 있어야지 좀 더 언어 습득에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컴프리헨서블 관련해서 컴프리헨서블 인풋 재패니스 이런 걸 찾아보다 보니까 컴프리헨서블 재패니스라는 그런 사이트를 알게 됐어요. 거기를 보니까는 이분도 이제 방금 스티븐 크라센 교수님의 언어 학습법을 구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어를 학습하는 방법을 하면서 스티븐 크라센 교수님이 이제 가장 효율적인 좋다라는 방법, 예를 들면은 그림을 그려가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림에 사람 얼굴을 그리고 눈을 그리면서 이것은 눈입니다. 이것은 얼굴입니다. 이것은 귀이고 눈은 두 개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제2외국어를 듣게 되면은 저희가 그 그림을 보면서 저게 어떤 말인지를 인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습득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 또 하나는 이제 뭐 그림뿐만 아니라 같은 형식이죠. 이것은 손입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이것은 손입니다. 외국인이 봤을 때 제가 그냥 아무 동작 없이 이것은 손입니다 하면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죠. 하지만 이것은 손입니다. 이것은 눈입니다. 이것은 귀입니다. 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 한국말로 이게 눈인지 귀인지 이걸 습득하기가 좋고 이런 식으로 언어를 습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크라센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방법을 그대로 일본어를 교육에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사이트가 컴프레hensible Japanese였습니다. 채널 홍보는 아니고 저는 제가 찾고 있던 그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던 것이어서 사실 다른 언어들도 다 찾아봤어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사이트가 있는지. 근데 비슷하게는 있는데 뭐 영어보다는 중국어는 거기에 가장 좀 부합되어 있는 것 같고 영어도 하긴 했는데 지금 제가 찾은 것 중에선 중국어하고 일본어가 좀 거기에 가장 부합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컴프레hensible Japanese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부분에서 저 이제 완전히 비기너니까 초특급 비기너용 동영상을 보게 됐죠. 그러면은 거기서 처음에 이것은 동그라미입니다. 세모입니다. 네모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동영상이 찍혀져 있거든요. 마르데스, 삼각그데스, 시카크데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데 뭐 초보인 저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막 그 크라센 교수님의 학습법을 정확하게 막 구현을 해보고 싶은데 애니메이션만 보면은 잘 안 되는데 또 그걸 그대로 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어서 일단은 초보자인 저에게는 이 사이트가 훨씬 더 효율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이 사이트로 무자막 시청에 공부를 계속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사이트에 어느 정도 그 도움을 받고 제 일본어 그 실력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애니라든지 일본어 영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애니를 보고 애니 무자막 시청, 반복 시청한 거, 그다음에 지금 컴프레hensible Japanese 동영상들을 학습한 시간이 총 이제 매일 집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총 20시간 정도를 시청을 진행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4주간 진행한 시간이 50시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50시간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자랑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는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하다 보니까는 일단은 점점 언어 공부, 꼭 일본어가 아니라 언어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재미도 느끼게 됐고, 이게 예전에는 학습법이다 보니까 사실 공부 같은 부분이어서 좀 그 부담감도 많이 되고 재미도 없고 했는데, 맨날 외워야 되고 하는데, 지금은 계속 보고 듣는 것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또 하나는 오히려 투자할 수 있는 그 학습, 그 언어 학습에 투자할 시간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만약 이게 공부라고 생각을 하면 딱 각 잡고 이렇게 단어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 아프니까 쉬고, 또 회사에서나 뭐 점심시간에 그거는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집중되지 않는 시간에는 언어 학습을 할 수가 잘 안 하게 되는데, 이거 그냥 정말 틈만 나면은 저는 이제 애니를 보거나 혹은 말씀드린 동영상 학습을 계속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확보도 더 잘 되고, 어찌됐건 듣고 인풋하는 시간은 확보가 훨씬 잘 됐고요. 사실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지난주에 20시간을 했다면은 7일로 나누면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들은 건 맞거든요. 뭐 출퇴근할 때도 듣고, 점심시간에 듣고, 뭐 그다음에 집에서도 쉴 때 편안하게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습법이 좀 더 접근하기도 좋고 편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지 이게 좋긴 하겠지만, 결과물도 지금 제 생각으로는 3년 정도는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제 나름 평가를 하려고 해요. 뭐 골프를 쳐보신 분은, 시청자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골프에 이제 유명한 말이 3년을 쳐야지 뭐 힘이 빠진다. 저는 10년을 쳐도 잘 안 빠지긴 하는데, 어떤 것을 좀 하려고 했을 때 한 3년은 해봐야지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이게 구분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한 3개월, 한 6개월 이거 해보고 이거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좀 무의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요. 이걸로 3년 실패해도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게, 공부를 해서 우리가 기존으로 했던 3년 동안 공부를 해서 일본어를 익혀도 사실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좀 확신은 있기 때문에, 별로 이거 실패를 해도 저는 상관은 없고, 일단 다만 이제 어려운 게 유튜브 찍는 거. 지금 3번째 찍고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찍고 있는데 계속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사실 부담스럽긴 하고, 계속 제가 화이팅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4주차 무자막 시청 후기였고요. 시청해주신 좀 재미도 없고 좀 중구난방인데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혹시나 지금까지 봐주신 분이 있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혼돈이 다시 하겠습니다. 혼돈이 아리가또. 다음 주에 또 5주차 후기 가지고 오겠습니다.